네, 안녕하세요. 나만의 홈 가드닝 시작하기의 강의를 맡은 위드플랜츠 대표 권지연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밝은 거실에 두면 좋은 식물들을 소개하고 관엽식물들의 특징을 배워보면서 실제로 분갈이를 하고 포기를 나눌 수 있는 식물도 분갈이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3차시에서는 침실에 두면 좋은 식물을 소개하고 가꾸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차시 침실에 두면 좋은 식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주로 밤에 생활하는 공간이죠. 제가 일반 관엽식물들 소개해 드렸을 때 그 식물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식물은 빛이 있는 낮 동안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산소와 물을 배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관엽식물들을 환경이 좀 척박한 사막 같은 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이 아마 말라 죽겠죠. 왜냐하면 낮 동안 빛이 있는 동안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공은 열려 있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는 몸속에 있는 수분을 계속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막에 있거나 좀 극한 환경에 있는 식물들은 어떤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막에서는 보통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이 많이 자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식물들은 낮 동안 기공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을 열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대신에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산 형태로 저장해 있다가 낮 동안에 광합성을 하면서도 기공을 닫으면서 광합성을 하는 어떤 대사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사 방식을 CAM 대사작용 또는 CAM 식물들이다 라고 보통 칭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인장이나 파인애플 같은 다육식물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밤에 자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식물이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침실이 밝은 실내 선인장은 빛이 좀 낮으면 금방 옷자라기가 쉬운 식물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산세베리아나 스투키는 빛에 아주 예민하지 않게 옷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추천드리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인장의 형태이죠. 이 선인장은 가장 일반적인 기둥 선인장인데요. 만약에 선인장을 키우다가 너무 키가 커서 좀 집에서 얘가 쓰러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뒷면 보이시나요? 과감하게 잘라주시고 이 자른 면을 말려주신 다음에 새로 심고 다시 물을 주고 키우시면 이렇게 귀엽게 팔이 또 새로 나기 때문에
좀 더 귀엽게 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잘라서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바로 이 잘린 부분을 말린 다음에 옆에 심었더니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기둥 선인장이 되었고요. 얘는 귀여운 두 팔을 가진 선인장이 되었습니다. 선인장이 너무 얇게 길게 자란다면 부러지기 전에 잘라서 화분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파티오라금이라는 다육식물이에요. 잎 끝에 줄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잎이 조금씩 몇 장씩 나 있는데요. 오래된 잎들은 자연스럽게 말라서 탈락되고 빛을 많이 받으면 이 줄기 끝이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고 성장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남향이나 서향에 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신다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답게 키우실 수 있는 다육식물입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다육식물의 분갈이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다육식물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막이나 좀 뜨거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원활한 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배양토와 마사토를 준비해 두고 이제 섞어 주실 텐데요. 원활한 배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사토와 배양토의 비율을 5대5 또는 7대3 정도까지 써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다육식물들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배양토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흙의 보수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좀 오래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양토가 높아질수록 흙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다육식물이나 선인장들은 좀 과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 속에 있는 흙들을 빨리 잘 말려주되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절반 정도 또는 7대3 정도 섞어주시면 좀 건강하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분 구멍을 막아주고요. 배수를 위해서 마사토를 밑에 조금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섞어줄 건데요. 저는 배수 구멍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한 5대5 정도로 섞어줄게요. 산세베리아나 스투키는 화분에서 분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 하나하나가 뿌리가 다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은 뿌리가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흙을 좀 채워준 후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는 이유는 사막이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비가 내렸을 때 몸에 물을 다 저장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 부족한 걸 관엽식물들처럼 많이 티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식물을 쳐다만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달력을 체크해 두시거나 알람을 맞춰주시면 가장 좋고요. 산세베리아나 스투키가 조금 더 쉬운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면 잎이 좀 쪼그라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날이 오거나 조금 더 좀 말라 보이는 때가 오면 그때 물을 주면 한 며칠 뒤에 다시 이렇게 좀 통통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자람이 굉장히 덜한 식물입니다. 집에서 선인장 키우실 때 아까 이 선인장 보셔도 아시겠지만 밑둥은 굉장히 두꺼웠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게 처음엔 조금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햇빛이 부족할 때 점점 이렇게 좁고 길게 자라게 되는데요. 조금 웃자라는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상 가치가 떨어진다고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스투키나 산세베리아는 웃자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 가치도 크게 저해되지 않는 편이고 잎 끝이 조금 마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아름다운 형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햇빛이 너무 잘 드는 곳에서는 당연히 훨씬 더 빨리 잘 자라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반 스탠드 조명,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 조명을 이렇게 가까이 쬐줬더니 그 빛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침실이 만약에 조금 어둡다면 옆에 스탠드 조명을 식물에 이렇게 비춰주기만 해도 산세베리아는 충분히 잘 자라고 옆에 새끼까지 쳐서 이 화분을 다시 또 가득 메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이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이 산세베리아나 스투키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으면 마사토로 다시 멀칭을 해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육식물의 분갈이는 관엽식물만큼 간편한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관엽식물은 우리가 처음에 분갈이하고 나서 제가 꼭 바로 물을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은 분갈이하고 난 후에는 무조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꼭 2주 뒤부터 또는 2주 뒤에서 한 달 뒤부터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끝이 조금 상했거나 조금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그 단면을 통해서 물이 흡수되면 식물이 금방 물러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특히 잘 물러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 많이 신경 쓰고 싶어서 물을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는 건 알지만 뭔가 좀 죄책감이 들어서 조금 더 자주 준다 할 때 특히 이파리나 뿌리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이로 물이 많이 침투되면서 금방 물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을 더디게 준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주면 가장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물을 줄 때는 무조건 화분에 있는 흙이 전체가 다 젖을 정도로 충분히 주시고 대신에 빨리 말려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우리 집의 환기가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선인장이나 산세베리아는 물을 주고 난 후에 꼭 선풍기를 2~3시간 정도 틀어주시면 훨씬 건강하게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선인장의 매력은 사실 크고 멋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선인장들도 굉장히 구하기가 쉽고 저렴하고 좀 아기자기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고 넓은 화분을 활용해서 작은 미니 선인장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미니 정원은 귀엽게 만들어 둔 후에 취향에 따라서 피규어 같은 걸 사용해서 좀 더 귀엽게 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만든 후에 또 침실에서 조명을 가까이 스탠드 조명이나 침실 조명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먼저 마사토를 밑에 깔아줘서 배수층을 만들어주고요. 배양토와 마사토를 5대5 정도로 섞어서 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흙을 미리 채워줄 건데요. 기존의 다른 관엽식물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화분에 뿌리랑 흙을 한 30% 정도 제거해서 심어주셨다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은 흙을 대부분 제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흙을 많이 채워준 후에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먼저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화분에 흙을 80~90% 정도 채워준 후에 식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선인장을
꺼내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보시다시피 몸통은 엄청 큰데 뿌리는 좀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뿌리는 많이 잘라낼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잘라낸다고 생각하실 때는 한 이 정도 남겨두신다고 생각하시고 심어주시면 좋고, 뿌리의 아랫부분을 핀셋으로 잡아서 흙 속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선인장은 뿌리보다 몸통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분갈이 하실 때는 기존의 흙의 끝보다 조금 더 깊이 심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심어야 잘 흔들리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너무 뭉쳐진 흙들은 좀 풀어주고요. 뿌리는 조금 잘라준 후에 다시 자리를 잡아줍니다. 풍경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돌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묻어있는 흙을 좀 털어주고요. 이제 멀칭을 해줄 건데요. 기본적으로 마사토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색상의 돌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CAM 식물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 뿐만이 아니라 에어플랜츠들, 틸란드시아 같은 식물들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호접란 같은 서양란들도 CAM 대사를 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집에 예쁜 꽃을 두고 싶다면 예쁜 호접란을 침실에 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호접란은 꽃도 날씨가 좋으면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꽃다발 대신 집에 꽃을 두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은 미니 선인장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실에 센터피스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침대 옆에 두고 조명을 비춰주고 나서 나만의 작은 미니 정원으로 매일 밤마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키우실 때는 만약에 빛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조명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나 서양 창가에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침대에 두기 좋은 CAM 대사를 하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CAM 대사를 하는 식물들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침실에 두기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빛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침실에 빛이 잘 들어온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조명을 활용해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차시에는 수경 재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